자, 오늘은 공동소유 들어갈 차례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있고, 뭐 시험은 거의 뭐 공유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작년에는 뭐 합유에서 한 문제가 나왔죠. 합유는 내용이 얼마 안 돼서 뭐 출제되면 좋고요. 시험은 주로 이제 공유에서 나오는데, 그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걸 우리가 공유다라고 했죠. 예. 공동소유요. 요 페이지가요? 페이지가, 예. 내용을 보셔야 돼요. 페이지는 중요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유라는 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걸 우리가 공유다라고 했고, 이제 비교되는 개념은 그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면 그건 이제 공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준공유라는 말을 썼었죠. 비교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 하나의 근저당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근저당권을 같이 가지면 근저당권을 뭐 한다고 하냐면 준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유도 똑같죠. 점유라는 건 뭘 사실상 지배하는 거야? 물건. 근데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라고 하지 않고 준점유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유라는 건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갖는 거고,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면 그거 이제 준공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공유는 공유자들이 전부 다 독립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분이었죠. 그러니까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라고 했고, 독립된 권리니까 지분을 처분하거나 주장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처분이라는 건 꼭 뭐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 포기 이런 것들도 다 자유롭게 한다. 예를 들어 자기 지분을 저당 잡힐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용하는 것도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했던 건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공용 부분 사용은 용도에 따라 쓴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민법에서는 용도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로 전부를 사용한다라고 했고,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람의 지분은 어디로 간다고 했냐면 다른 공유자들에게 귀속이 되죠.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데 어떻게 귀속된다고 했냐면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럼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 그랬어요? 균등하게 귀속된다라고 하면 틀렸고,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라고 했고, 또 여러 차례 뭐 출제된 것처럼 공유 지분의 포기. 자, 포기란 말 나오면 등기해야 된다.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되고요. 공유자 사이 관계인데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봤던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공유물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판 게 아니라 이 공유물 자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유물을 매매하려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매매 계약은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잖아요. 사서 넘겨주면 되는데 만약에 못 넘겨주면 그때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얘가 매매 계약만 한 게 아니라 을의 지분까지 모두 다 등기를 이전했다. 그러면 이건 무권리자가 처분을 한 거니까 무효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을이 병에게 나는 판 적 없는데 넘어갔으니까 이 등기 전부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전부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얼만큼은 유효하게 넘어간 거야. 갑이 팔았으니까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하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을이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계약은 유효라는 거죠. 다만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인 권리 매매가 된다.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고 취득해서 넘겨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시험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관리 보존이죠. 공유물의 관리 보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물의 관리 행위를 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과반수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요. 근데 이제 보존 행위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니까 지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시험은 이제 관리 보존에서 계속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존 행위, 지금 보신 것처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보존 행위는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분, 타인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 지분이 침해가 됐어야 돼요. 자기 지분. 그러니까 남의 지분이 침해되었다고 자기가 보존행위 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던 판례가 갑이랑 을이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지분을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을이 야 너 이거 위조 등기니까 말소해라고 보존행위로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왜? 누구 지분이 침해된 거예요 지금? 갑의 지분이 침해됐지 을의 지분이 침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을이 지금 주장하는 건 다른 사람 지분권을 주장하는 거니까 이건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봤던 거 마찬가지로 요 A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갑의 지분의 저당을 설정을 했어요. 서류를 위조해서 갑 지분의 저당을 설정하면 을이 저당권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누구 지분이 침해됐어요? 갑의 지분이 침해됐지 을의 지분이 침해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존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보존행위 하려면 누구 지분이 침해된다고? 자기 지분. 다른 사람 지분 침해를 얘가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유물하고는 달라요. 공유물하고 다른 점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 공유물에 아주 조금의 지분이 있어요. 누가 이 공유물 자체를 침해하면 모든 공유자의 지분은 다 침해가 되겠지. 왜? 공유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공유물 전부. 그럼 공유물을 건들면 누구라도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데 공유물이 아니라 등기만 위조해서 넘겼다면 얘 등기는 침해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보존행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판례고, 자, 두 번째 중요한 판례는 무효등기 말소 사건이에요. 자,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전부 다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위조 등기고 전부 등기했으니까 갑과 을 지분이 모두 다 등기 침해됐죠? 그럼 누구라도 보존행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공유자가 을의 지분까지 자기 명의로 다 등기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지금 이 병은 제3자잖아요. 얘는 공유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큼 말소시켜야 돼? 다 말소시켜야죠. 근데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면 그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왜? 얼만큼은 유효하니까. 얘도 2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사건이 나오면 뭘 확인하시라고 했냐면 제3자가 등기를 한 건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한 건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3자가 했다면 전부 말소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했다면 요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자, 보시면 일단 보존행위라는 것은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지분의 침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공유부동산 중 부동산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자 누구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돼 있다고 했냐면 제3자 명의. 그럼 얘는 지분이 없는 애잖아요. 그럼 얼만큼 말소시켜야 돼?
그럼 이제 전부말소를 찾아야 돼요. 전부말소고. 근데 바로 밑에 보시면 그 소유 명의가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다 돼 있대요. 그러면 이 공유자 지분에 관해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 동그라미 2번 판례죠. 이 판례 박스가 그 내용인데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한다. 독점 점유하려면 지분이 최소한 얼만큼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과반수, 관리 행위를 결정하려면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할 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우리 무슨 판례라고 본 거예요? 소나무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이거였죠.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자기가 독점 점유하면서 여기에 이제 소나무를 식재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야, 너 뭔데 너 혼자 써? 이거 갖고 와 라고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에요. 요게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계속 출제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특히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예전에는 요걸 인정해 줬는데 판례가 변경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인도 청구는 안 되고 뭐만 된다 그랬어요? 요 소나무를 치워라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얘 혼자 썼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항상 공유에서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얼만큼만 되는 거야.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판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판례 박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뭘 해야 되냐면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죠. 요게 이제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거의 이 안에서 나오고 관리행위 보시면 관리행위는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고 했냐면 과반수인데 뭐의 과반수예요? 지분. 공유자의 과반수라고 하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리의 행위라고 하려면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공유물이 변경된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행위라고 하려면 공유물의 변경에 이르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판례가 있었는데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나대지를 공유하고 있었죠. 근데 이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야, 이 건물 철거해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좀 전에 여기 나무 심어져 있었을 때 나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재고, 나무 배지. 그럼 이제 나무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건물.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철거하고 대지인도, 토지 갖고 와라고 토지인도 청구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철거 청구, 재거 청구만 되는 거지 소수지분권자가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유의하실 점, 만약에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얘가 3분의 1이에요. 갑이 과반수래.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매우 중요하고 나대지의 건물 지으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대지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얼마가 동의해 줘야 돼? 전원 동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건 공유물의 관리를 벗어나서 공유물 자체를 완전히 변경시키는 행위예요. 그럼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전원 동의. 변경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대지의 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보통 관리 행위다라고 하면 뭘 하면 관리라 그랬어요? 어떤 말 써 있으면? 임대차 써 있으면 다 관리 행위라 그랬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 또는 임대차를 해지했다, 또는 상가임대차에서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관리 행위예요.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권자인데 3분의 2 지분권자가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를 해준 사건이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가 야, 나는 요 임대차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당신 나가라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 없는 이유는 뭐예요? 임대차는 무슨 행위다? 관리 행위. 관리 행위를 하려면 지분에 얼마만 있으면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를 소수 지분권자가 막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신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부당이득은 당연히 얼만큼이에요? 지분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월세 300만 원을 줬다면 얘는 얼마 달라고 해야 돼요? 100만 원. 3분의 1만 달라고 해야지 전부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점은, 그러면 을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병은 누구 동의를 받은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소수 지분권자에게도 정당한 권리자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 병에게 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갑에게 그 돈 3분의 1만큼 줘라고 해야지 병에게 할 수는 없다. 근데 비교되었던 게 뭐였냐면 이번에는 3분의 1 지분권자가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얘는 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무권리자. 얘는 그럴 권한이 없잖아.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공유자가 방해배제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얘랑 차이점이 보이시죠? 누구한테 빌렸다면 정당하다? 과반수권자에게 빌린 사람은 정당한 권리자니까 다른 공유자가 방해배제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소수지분권자에게 임차한 사람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부당이득이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으면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리행위라고 하면 임대하는 거, 빌려주는 거는 적법한 관리행위니까 단독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 관리행위가 아닙니다. 관리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상가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 임대차 나왔죠? 그건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니까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D번 주의하시고, 공유자들이 관리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관리 특약은 그 지분의 특별 승계인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데 갑, 을, 병 요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공유물을 관리할 때 관리 특약을 정해 놓은 거야.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병이 자기 지분을 정한테 팔았대요. 그럼 이제 공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갑, 을, 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분의 특별 승계인 정은 기존에 정해져 있던 관리 특약을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럼 종전에 있던 관리 특약은 이 특별 승계인 양순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정해두었던 관리 특약이 공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이상한 특약을 해놓은 거야. 그럼 그 특약까지 얘한테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공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기존의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라는 판례고요. 자, 판례 박스 잠깐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유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할 수 없지만 과반수 지분권자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특정 부분의 배타적 점유를 지정하는 것도 역시 뭘로 인정하니까? 관리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할 수 있으니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차를 해준 거야. 얘한테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으면 얘는 무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권리자에게 빌린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과반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다는 건 정당한 권리자에게 빌린 거야.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의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빌렸다고요? 과반수.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인데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자,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이 사람의 점유는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점유예요? 정당하지. 누구한테 허락받았으니까? 과반수한테. 그래서 다수 지분권자, 즉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권의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제3자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은 병은 요 소수 지분권자에게도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방해배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 3분의 1 소수 지분권자에게 빌린 거라면 정당한 권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 방해배제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누구한테 빌렸느냐가 핵심인 거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소수 지분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되셨죠?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조금 전에 보존행위 그림 한 판 봤고 두 번째 관리행위 한 판, 두 판 봤어요? 시험은 여기를 벗어나서 보존 관리는 여기를 벗어나서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 안에서만 나오니까 대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요거는 이해를 했는데 문제를 봤더니 그게 그건지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 나온 지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렸는지가 핵심이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에 대한 부담. 공유자는 당연히 지분 비율로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의무 부담도 지분 비율로 합니다. 근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그거 팔고 나가라라고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지분 매수 청구할 때는 지분 전부의 매매 대금을 제공하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좀 전에 보셨던 보전 관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분할에 관한 게 나오는데,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때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공유자라면 누구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는데 분할 금지 특약은 몇 년 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내로 할 수 있다.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경신해도 몇 년을 넘을 수는 없다? 5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정리하면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 이게 원칙.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뭘 했어요? 당사자가 분할하지 말자라고 특약, 분할 금지 특약을 하면 분할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특약이 없었지만 성질상 분할하면 안 되는 것들을 법이 금지합니다. 그러면 성질상 분할하면 안 되는 건 우리 대표적으로 뭐 봤었어요?
우리 상린관계 공부할 때 경계표나 담은 누구 거다? 경계표나 담은 누구 거야? 상린자 공유지, 공유. 그러면 경계표나 담이 공유면 이거 분할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 경계표 담벼락 쪼개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경계표나 담은 분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상 대지 사용권. 그러면 전유 부분은 단독 소유하지만 그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는 단독 소유예요, 공유하는 거야? 공유하지. 그럼 이런 경우에 대지 사용권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성질상 법률로 금지합니다. 분할 금지 특약 할 수 있고요. 이건 5년 내 기간이고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해도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공유물이 부동산일 때 분할금지 특약은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안 하면 공유 지분을 산 사람이 분할금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성질상 법률 규정으로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지, 집합건물법상의 대지가 있고 경계선상의 경계표, 담, 국어 이런 것들은 성질상 분할이 금지돼요. 그럼 분할의 방법, 재판상 분할은 기본적으로 경매가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 그래서 269조 보시면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려면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가능해요, 협의가 없었어야 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야 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그때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때는 어떤 소송해야 한다 그랬죠? 협의에 대한 이행해소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당사자 간의 공유물 분할 협의가 있었으나 공유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 틀리는 거야? 공유집 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소송한다고요? 이행해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지 형성해소인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원칙은 뭐라는 거야? 현물 분할. 이게 안 되면 경매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만 하는 거야. 협의가 있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협의가 있었다면 형성해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협의에 관한 이행해소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이 소송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은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일부를 제외하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전부 다 같이 참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판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자, 이건 뭐 우리가 앞에서 너무 강조한 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면 형성 판결.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밖에 없다? 형성 판결. 그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나오는 건 딱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됐는데 한 사람이 안 따라주네? 그러면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판결 나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분할 판결이 아니잖아. 협의가 있었다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다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라고 했고, 분할의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공유자 중에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였죠.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갑은 이렇게 분할을 하자, 을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재판해야지. 이게 재판상 분할이에요.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법원은 갑은 이렇게 쪼개달라고 하고 을은 이렇게 쪼개달라고 할 때 됐거든 하면서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재판상 분할할 때 법원은 당사자 청구에 구애받는다, 구애받지 않는다.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2분의 1이면 면적에 따라 쪼개주면 돼요. 이게 제일 기본. 근데 이렇게 면적을 절반씩 쪼개려고 했더니 이 땅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쪼갠다. 바꿔서 얘기하면 면적이 아니라 가치에 상응하게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또 이렇게 쪼개는 대신에 당신이 을에게 돈 주 먼저 줘, 플러스 알파 해줘 라고 해서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케 하는 방법도 인정된다. 땅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겨서 요거를 현물 분할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 한 사람에게 단독 소유를 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돈으로 보상해줘 라고 배상케 하는 방법도 인정된다. 이게 지금 좀 전에 나온 1번 판례죠.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게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뭐 하라는 거야? 배상시켜. 이것도 인정이 되고요. 또 공유자가 되게 많아요. 공유자가 A, B, C, D, E, F, G 다 공유자였죠. 근데 F랑 G는 분할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얘네들을 남겨두고 나머지만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시라고 한 건 요 F랑 G가 공유물 분할 소송에 참가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야 돼. 만약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 재판 무효입니다. 분할 소송은 하나라도 빼도 돼요? 전부 참석해야 돼. 전부. 소송에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원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빼고 나머지만 분할하는 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알아서 재량껏 판단한다라는 얘기죠. 좀 보시면 2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정한 요건에 갖춰지면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케 하는 것도 인정된다. 네가 이 땅을 갖는데 이게 좀 더 비싸니까 네가 돈을 좀 얹어줘 라고 해서 가치 조정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 F랑 G는 원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공유로 남고 나머지만 분할하는 방법도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현물 분할이 원칙이니까 단독 소유가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그럼 공유물 분할하면 처음부터 단독 소유인 거예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원칙은 소구표가 없습니다. 뭐 상속은 별개니까 상속은 언제나 뭐 사망 시부터니까 상속 빼고. 자, 요건 이제 법조문인데 가끔 출제가 되죠. 분할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담보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진다는 거야? 지분 비율로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죠. 요게 값을 이렇게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물 분할해서 여기는 값, 여기는 을이 단독 소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을이 단독 소유하게 된 특정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현물 분할 됐는데 을이 단독 소유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갑은 아유 나는 운도 좋아 이렇게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원래 갑의 지분이 어디에 미쳤어요? 전부에 미쳤으니까 누구도 같이 책임져야 돼. 갑도. 그래서 책임지는데 어떻게 진다? 지분 비율로 책임을 같이 져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 중요했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현물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운명은 단독 소유가 된 부분에 집중된다, 집중되지 않는다. 집중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요 갑의 지분에 저당이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요 지분 저당 설정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공유물 전부의 2분의 1만큼 미치겠지. 근데 이게 현물 분할 돼버리면 요 저당권이
갑의 단독 소유가 된 부분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여전히 2분의 1씩 미치는 거야? 여전히 2분의 1씩 미치는 거지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지분의 저당권 설정된 후에 현물 분할되었다고 써 있으면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죠. 요건 이제 어떤 거였었냐면 갑이랑 을이 땅을 사요. 근데 이쪽은 갑이 혼자 쓰고 이쪽은 을이 단독 소유할 거야. 그럼 원래 각각 단독 소유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죠. 근데 이제 분할하는데 절차적 번거로움도 있고 귀찮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냥 공유 등기하자. 공유 등기하고 여기는 나 혼자 쓸 테니까 여기는 너 혼자 써 라고 한 것.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뭐라고 돼요? 상호 명의신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공유랑은 다르지. 일반 공유는 그 지분이 어디에 미쳐요? 전부에. 그러니까 사용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쓰는 건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유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자 단독 소유하는 거죠. 얘를 상호 명의신탁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건 아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이렇게 붙은 이유는 원래 공유 등기했으면 갑의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원래는 전부에 미쳐야 되는데 갑이 반만 쓰고 반은 얘한테 지분을 신탁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 을도 반만 쓰고 절반은 신탁했다라는 개념으로 서로 신탁했다고 해서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이건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되려면 일단 위치와 면적을 정해야 되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부적인 관계와 외부적인 관계가 나뉘게 될 텐데 내부적으로는 공유 관계예요, 단독 소유하는 거예요. 각자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소유합니다. 근데 외부적으로는 지금 뭐라고 등기되어 있어요? 공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고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갑이요, 자기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을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공유예요, 단독 소유야? 단독 소유니까 내 거 내가 파는데 얘 동의는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을이 야, 너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 어떻게 철거해? 라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뭐랑 달라? 아까 일반 공유에서는 건물 지으려면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죠. 그러면 아까 전원 동의 없이 건물 지으면 건물 어떻게 한다? 철거하는데 이건 안 돼. 왜? 이거는 이쪽 부분은 누가 내부적으로 단독 소유하는 거야. 그럼 내 땅에 내 건물 지은 거니까 을이 철거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각자 소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을이 이 땅이 자꾸 막 들어와요. 그러면 갑은 공유자니까 인정해줘야 돼요? 방해 제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지. 왜? 내부적으로는 각자 소유하는 거니까. 자, 그럼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이 부분을 침해했대. 병이. 그럼 병이 침해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이 아니라. 그럼 외부적으로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공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방해 제거는 을만 구할 수 있다, 갑도 할 수 있다. 갑도. 대외적으로는 공유자니까 보존행위로서 방해 전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전부예요, 지분범이에요? 지분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얘네들이 그만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고 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제일 중요한 것만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제일 중요해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는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분권에 근거한 거예요.
지분권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 지분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상호 명의 신탁을 해제하고 서로에게 넘겨주었던 지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건 계약법에서 계속 나왔죠. 지분 이전할 때는 어떻게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행.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요거예요. 요거. 계약법에서.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해소라는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 법정지상권 공부할 건데 법정지상권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이 뭐였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둔 게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땅 주인이 바뀌면 갑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고요. 근데 갑이요 자기 몫의 대지가 아니라 자기가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땅 주인은 누구야? 을이고 건물 주인은 갑이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매우 단순한 거예요. 어디다가 지었는지만 보시면 돼.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지은 거면 동일인 상태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자기가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지은 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효력 볼게요.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 부분에 한해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개인 거잖아요.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내 거 내가 파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구분 소유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터잡아서 방해 제거를 구할 수도 있어요. 대외적 관계는 공유 관계죠. 외부 관계에서는 일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돼 있고 따라서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구분 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서 보존 행위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요 지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갔대. 그러면 이 경락을 받은 이 병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당연히 승계하는 거예요. 일반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거야. 일반 공유 지분.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일필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기존의 상호 명의 신탁 관계는 소멸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경매할 때 이게 감정평가할 때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이 별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걸 경락받은 사람은 구분 소유적 공유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뭘 취득하는 거예요? 일반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뭘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냐면 분할 청구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지분 이전은 어떻게 이행한다고 했냐면 동시행 관계예요. 그리고 법정이상권 문제인데 빨간 글씨만 보세요. 을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에 있는 을 건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을 건물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지은 거라면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정리하면 공유는
구성원들, 공동 소유하는 구성원들 간의 인적 결합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결합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마다 독립된 권리를 갖는 거고, 그 독립된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지분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 공유물 전부에 미쳐요. 특정 부분에 미치는 게 아니라 전부에. 그러니까 사용할 때도 특정 부분을 쓰는 거예요, 전부를 쓰는 거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쓰는 거죠. 자, 지분의 처분은 독립된 권리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필요 없다. 양도, 포기, 담보 제공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쓴다라고 했죠.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도에 따라 쓰는 거야? 그렇죠? 집합건물법에 공용 부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럼 그걸 지분 비율로 쓸 리는 없겠죠. 넓은 평수에 산다고 엘리베이터 많이 탈 권리가 있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공유에서는 소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얼만큼 쓰는 거예요? 전부를 쓰는 거지, 지분 비율로. 특정 부분에 배타적 점유를 할 수가 없다. 왜? 지분이 전부에 미치니까.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 점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고 했냐면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지분 비율로.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 균등하게 귀속된다라고 하면 틀리고. 자, 공유자 사이의 관계인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죠. 전원 동의. 자, 공유물의 관리 보존인데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근데 보존행위라고 하려면 누구 지분권에 근거해야 돼요?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지 다른 사람 지분권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아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 지분의 침해가 있을 때만 보존행위 하는 거고. 자, 무효등기 말소 사건이 있었죠. 요거 무효등기 말소를 구한다라고 하면 뭘 확인하시라고 그랬어요? 누구 명의로 무효등기가 됐느냐. 만약에 제3자 명의로 무효등기가 됐다고 써 있으면 얼만큼 말소해요? 전부 말소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 다 했다고 하면 이때는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얘 지분만큼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등기가 되고요. 자,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뭐가 나올지 아셔야 되는 거죠.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소나무 사건. 다만 이제 방해배제랑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고요. 부당이득은 언제나 얼만큼 청구한다?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자, 관리행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그리고 관리행위라고 하려면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아야 돼요. 변경은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 전원. 그 대표적인 게 뭐야?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 전원. 이건 관리를 벗어난 거니까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과반수권자라 하더라도 나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리행위라고 하면 어떤 말 써 있으면 다 관리예요? 임대차 써 있으면 다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봤던 사례, 갑이 3분의 2인데 얘가 임대차를 해줬어요. 누가 임대차 해준 거야? 과반수. 그러면 을은 병에게 방해배제 청구할 수 없고요. 얘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지. 얘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갑한테 야, 부당이득으로 3분의 1만큼은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을이 병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아까 보신 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려면 요 임차인이 누구한테 빌렸다면 부당이득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을한테 빌렸으면 정당한 권한이 없으니 그때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지만,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빌렸다면 정당한 권리자다라고 했고요. 자, 공유물의 관리특약을 봤어요? 공유물의 관리특약은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원칙적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점. 다만 본질적 부분에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미치지 않고 이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공유물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 청구권만이 따로 시효로 소멸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공유한 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공유관계가 존속하면 분할 청구권도 당연히 존속하는 거지 분할 청구권만 따로 소멸할 수는 없다. 원칙은 자유롭게 분할합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고요. 자, 요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분할 청구권은 따로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공유가 존속하면 언제라도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예외, 분할을 못하는 경우 아까 두 가지로 나눴죠. 뭘 하면 분할 못한다 그랬어요? 특약. 몇 년으로 할 수 있다? 5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법률로 당사자가 특약을 하지 않았어도 법률로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까 뭐 있었어요? 경계표, 담, 그리고 대지 사용권 이런 것들은 법률로 분할을 금지한다라고 했고, 자, 분할의 방법 기본은 협의 분할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예요. 자, 협의로 분할할 때는 뭐 현물로 분할하든 돈을 팔아서 나누든 돈을 물어주든 협의만 이루어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재판으로 가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만 재판상 분할하는 거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라고 했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그러니까 얘는 뭘 안 해도 돼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재판상 분할의 제일 기본은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는 거고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행소송으로 가는 거지 형성해소로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문제 하나 볼까요? 효과가 남았네. 원칙, 분할하면 단독 소유가 되는데 소급표는 없어요. 그리고 분할이 잘못되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지분 비율. 그리고 아까 지분의 저당권이 있었죠?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현물 분할했다. 그럼 이 말 써 있으면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안 돼? 집중된다라고 써 있으면 안 되고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갑을병은 X 토지를 동일한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뭘 처분한다고요?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는 거죠. 2번. 갑과 을이 병과의 협의 없이 X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어떤 말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협의 없이 뭐 한대? 건물을 신축한대요. 그럼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갑과 을이니까 지분 합치면 3분의 2겠네. 병에 협의가 없어서는 안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적법하다라고 하면 틀리죠. 답은 2번. 3번. 갑을병은 X 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5년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5년 이내로 하는 거니까 여기 1년 써 있어도 옳은 지문이요.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 및 병과의 협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갑은 뭘 말하는 걸까요? 갑은. 이 갑을병 중에 이 갑이 주어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길고 이러면 주어와 나중에 서술어를 보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갑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 문장의 주어는 을이잖아요. 을이 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갑이라는 애가 전부를 점유하고 있대.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수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지. 이거 뭐예요 이거? 소나무 사건이죠. 자, 갑이랑 을이 2분의 1 지분이었는데 아까 얘가 독점 점유하면서 나무 심었대요. 그러면 야 네가 뭔데 너 혼자 써? 그 땅 갖고 와 라고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만 된다고요? 방해 제거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요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 묻는 거냐면 지금 갑이라는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제일 중요. 5번 병의 지분 위에 원인 무효 저당권 등기가 맞춰진 거예요. 갑을 병이 공유자인데 병의 지분에 무효 등기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갑은 X토지 보존행위로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뭘 묻는 거죠? 지금 갑을 병이 공유자인데 누구 지분에 무효 등기가 됐다는 거야? 병의 지분에. 자, 그런데 갑이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그 무효 등기 말소하라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죠? 보존행위란 뭐에 근거해야 돼? 자기 지분권에 근거해야 되고 지금은 갑의 지분이 침해된 거예요? 병의 지분이 침해된 거예요? 병의 지분. 그럼 얘가 보존행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작년 간평 문제인데 아까 보존관리 우리가 두 판 봤잖아요. 두 판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아까 그렇게 연락했어도 이거 읽어봤더니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때 요게 뭘 물어보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보존행위랑 관리행위에 관한 사례 잘 이해해 두셔야 되고. 자, 중요한 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합유인데 합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나와주면 땡큐죠. 왜? 이거는 물어볼 게 없거든 별로. 우리가 이제 합유라는 건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소유 형태라 그랬어요. 합유는 민법상 조합계약.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뭐였어요? 동업.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1억 원씩 보태서 동업을 하려고 땅을 하나 샀어요. A라는 동업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동업 생각해 보시면 동업이라는 건 투자하는 만큼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억 원씩 보탰대. 그러면 2분의 1의 지분으로 이 합유물을 합유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합유 지분은 특정 부분에 미쳐요? 전부에 미쳐요? 똑같죠. 전부에 미쳐요. 그럼 얘도 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얘는 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공유 지분과 달리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건 동업자를 바꾸는 거야. 조합원의 양도양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업을 누구랑 할지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업자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자, 얘네들이 요거 쪼개겠대. 합유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합유물 분할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거를 분할해 버리면 동업이 유지되겠어요? 깨져요? 깨지겠지. 그러면 분할해서는 안 돼요. 조합이 존속하는 한 분할 청구 못 하고요. 그럼 이거 분할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산해야 돼? 동업을 깨야죠.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동업을 깨버리면 이 갑과 을 사이에 결합관계가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지지. 그럼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공유는 결합관계가 없는 우연하게 공동 소유하는 거고 얘는 동업이잖아요. 그러면 조합을 해산하면 공유랑 같아지니까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하면 되고,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에게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으로 승계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만약에 상속이 되면 을은 누구랑 동업해야 된다 그랬어요? 상속인이랑. 그러면 동업을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합유 지분은 상속으로 승계될 수 없어요. 합유가 시험에 나오면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유가 시험에 나와주면 고맙죠. 보통 이제 한 90%는 공유해서 출제하고 가끔 한 10% 정도는 가끔 합유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출제되면 이게 다예요. 이게 기본. 그래서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요. 보존이니까 각자. 처분 변경에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공유해서 보존행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존행위. 각자. 합유도 보존행위 각자.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 어떻게 해요? 각자 하는 거야? 각자. 구분소유자 각자. 근데 총유에서 보존행위 각자 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총유는 완전히 결합관계가 견고하기 때문에 총유에서는 각자, 단독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니은에 보세요. 니은에 판례가 있는데 합유물에 관해서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럼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건 무슨 행위겠어요? 당연히 보존행위 지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한다는 거야? 각자 할 수 있다. 자,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랑 다르죠? 합유 지분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 포기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그리고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으로 승계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합유물은 분할하면 안 돼요. 합유관계, 동업이 존소하고 있다면 종료 전까지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합유관계의 종료는 보시는 것처럼 합유물을 양도, 조합체, 해산 읽어보시고, 총유는 각자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이고 좀 쉬었다가 용익물권 들어가죠.